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요즘 정말 전세 난, 월세 난, 그렇죠. 정말 난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저런 정말 전세, 월세,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데요. 사실 이 이제 전월세 문제라는 것들이 또 따지고 보면 매매 시장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조금 돌이켜 보면 2015년에 또 전세 오른 대란이 한번 있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2016년에 전세가율이 또 최고치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갭 투자가 좀 쉬워지는 또 환경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2016년, 17년, 또 18년, 19년, 2020년까지 내리 지금 5년 동안 엄청나게 또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서울의 전세난 때문에 경기권이나 인천권 쪽에 좀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또 진단이 있고 그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 전세난 있는데 왜 또 이렇게 경기나 인천 쪽에 집값을 밀어 이렇게 올리는 건지 그런 어떤 이유들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는 세미나 안내 전화 주시면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최악의 전세 난이다라고 할 정도로 요즘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는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전세난이 오히려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그런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라고 할까요? 지금 이런 또 진단들이나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면은, 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전세 매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우리가 품귀 현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지금 전세난인데, 이것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금 전세난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KB 전국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91.1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통 전세 수급 지수라는 거는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200까지 보통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0부터 200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100이다라고 하면 전세 물량이 한 100개 정도 있으면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있으니까 그냥 안정돼 있다, 요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 수급 지수가 200에 가깝다라고 하면 전세 물량은 거의 없는데 찾는 사람들만 있을 때 거의 190이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200 거의 가까이 다 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세미나를 이렇게 오시면 전세 정말 찾으러 다녀도 2000세대, 3000세대 되는 단지에도 내가 찾는 전세 매물이 한 건도 없는 데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정말 할 정도로 정말 전세 매물이 품귀를 겪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1.2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2015년 얘기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자, 2015년에 또 전세 대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2015년 전세 대란 때도 이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약 한 18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82 때도 이제 그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가 191.1이라고 하면 정말 수치상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광주 쪽이 가장 높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광주가 197이니까요. 거의 200을 지금 3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거의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는데 거의 찾는 사람만 있다, 이렇게 정말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6이니까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보다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지금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약한 193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인천도 지금 서울보다 더 높은 지금 전세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도 지금 192가 되겠고요. 지금 서울이 지금 191.9니까 거의 대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라든지 경기라든지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모두 다 전세 쪽에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실제로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전세라는 것도 그렇고 뭐 매매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 이게 이런 거죠. 뭐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뭐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뭐 무슨 우리가 경제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지금 전세가가 무려 70주. 자, 70주라고 하면 우리가 뭐 1년이 약 한 53주, 뭐 54주 정도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1년 지금 거의 한 3개월, 4개월, 거의 5개월 가까이 계속 전세가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 최근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하고 인천 같은 이런 쪽하고 지방 5대 지금 광역시 이런 좀 그 대도심 같은 경우에도 5년 새에 가장 지금 최대 폭의 전세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세난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금까지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전세 때문에 이렇게 난리일까? 자, 그거를 보면 지금 매매 시장하고 지금 전세 시장 쪽에 있는 규제들이 좀 도미노 효과를 좀 이렇게 나타낸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원인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매매 쪽에 지금 뭐 많은 규제책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 안에 들어서만 해서라도 이미 3개의 이제 규제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제책들의 내용을 보면 다들 다주택자들이 집을 뭐 팔게 한다든지 다주택자들에게 규제가 많이 쏟아진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팔고 싶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또 너무 뭐 세금이 많이 올라서 또 못 파는 일도 있고. 자, 어쨌든 이런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하고 또 실제로 1주택자인 경우에도 실거주를 했을 때만, 그렇죠, 대출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실거주 쪽에 많은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주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만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 전세 매물이라는 거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을, 여분의 집을 전세로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들 실거주만 하다 보면 전세 매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요런 부분들이 좀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임대차 2법이라고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가 정말 뭐 이렇게 옮기고 싶어도 지금 옮길 수가 없는 상황들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쪽에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괜히 내가 옮겼다가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자, 이래서 지금 전세 매물이 실거주 하니까 또 안 나오죠. 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또 아예 이동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동 자체가 지금은 연쇄고리를 좀 끊어버리는, 실질적으로 뭐 이런 어떤 규제라든지 뭐 이런 계약갱신 청구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어서 가면서 좀 됐던 건데, 지금은 이것이 좀 차단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뭐 2년 뭐 실거주 의무라든지, 특히나 지금 안전진단 강화도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목동 쪽에서도, 그렇죠, 지금 많은 좀 반발들이 있는 게, 지금 뭐 안전진단 통과가 지금 구단지 쪽이 지금 안 되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결국은 이렇게 실질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집들이 실거주 강화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 매물로 안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재건축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새로 좀 공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재건축 쪽에 많은 규제들이 뭐 분양가 상한제나 제초안, 또 더더구나 안전진단 강화 이렇게 되면서 도심 쪽의 공급 자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이런 것들이 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정부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자, 표준임대료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 더 안정시켜 보겠다. 자, 신규 계약 같은 경우에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실질적으로 뭐 정부 여당 쪽이나 지금 뭐 좀 논의가 됐던 얘기가 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좀 수그러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뭐 이 전월세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당장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 좀 없다라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좀 맹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세 시장에서 이 힘든 것들이 월세 시장으로 좀 옮겨오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월세 대란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률이 거의 6배까지 지금 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서울에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월만 하더라도 한 0.12% 정도 됐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0.78%로 급등을 해서 거의 한 6배 정도가 월세 쪽이 지금 이렇게 그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요. 자, 지금은 전세 매물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월세 매물 같은 경우에도 57.2%나 지금 급감을 하면서 지금 뭐 수도권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률이 거의 0.67%로 거의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세 매물뿐만 아니라 월세 매물까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매물이 없다 보면 매물이 귀하다 보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뭐 다들 뭐 그렇겠지만 지금 뭐 강남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레미안 대치팰리스라는 바로 이제 그 아파트죠. 대치동에서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지금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에 전용 84제곱미터가 지금 6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월세가 보증금 13억에 월세가 120만 원. 우리가 보통 이제 반전세라고도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13억에 120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월세가 귀해지다 보니까 보증금은 13억으로 같은데 월세가 무려 210만 원까지 올라가서 거의 배가량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뿐만 아니라 지금 월세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전세값이 지금 뭐 어쨌든 전세나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서울 전세값이 올라가는데 왜 이게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갈까요? 네, 지금 이래서 서울의 전세값이 뭐 경기나 이런 어떤 수도권의 집값을 좀 밀어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경기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0.1% 정도 지금 올라갔던 것들이 사실 이제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가 대책이 나오면서 좀 안정세 쪽으로 갔던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다시 좀 들썩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0.1에서 0.14로 또 많이 올라갔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0.08에서 0.12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에서 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규제의 풍선 효과의 대표 지역이라고 이제 할 정도로 김포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률이 주간 상승률이 무려 0.5%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덕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기 신도시 그렇죠. 지금 창릉지구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0.3%까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도 GTX 지금 A 노선 지금 빨라지면서 또 0.2%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뭐 분당 같은 경우에 늘 그렇죠. 자, 0.2%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뭐 경기나 지금 인천 쪽까지도 서울의 전셋값 때문에 당연히 지금 뭐 서울에서 내가 전셋집을 못 구하면 뭐 방법은 그렇죠. 지금 약간 수도권 쪽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그쪽 지역에서도 전세난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를 하는 쪽으로, 그렇죠. 또 그리고 뭐 서울의 전세값 정도면 또 수도권 쪽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집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더더구나 최근에 지금 또 많이 집값이 올라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 쪽이 되겠습니다. 부산은 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지금 또 많이 좀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 좀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곳들이죠. 최근에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라는 바로 이 아파트 전용 157제곱미터가 6월 달에 이게 지금 12억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18억까지 거래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뭐 한 4개월 새에 6억 이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최악의 전세난 다시 집값을 올릴까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 공급 부족, 저금리, 유동성 과잉,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 하락 요인이 특별히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미, 그렇죠,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들이 뭐 이렇게 상쇄가 되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자, 또 하나는 전세값하고 지금 월세마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다면 오히려 집값이 상승 가능성이 더 올라가고, 왜냐하면 갭 투자가 좀 더 양호해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소급 적용됐기 때문에 이 전세난이 또 2년 후에 다시 또 반복할 수도 있고, 그 후에 또 반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황들은 앞으로도 계속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 중에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은 세미나 오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하고 매주 토요일 날 이제 2번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오시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직접 뭐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들이라든지 앞으로 또 투자 전략들이라든지, 특히나 뭐 지금 뭐 매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더 전략이 필요한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꼼꼼하게 좀 찍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세미나 끝나고 나서도 궁금한 사항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제가 1대1로 또 상담을 또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뭐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02-2638-3956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시고 참석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